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일 완성 재무회계 회계처리 문제풀이를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그동안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 많이 틀리고 헷갈려 했던 문제로만 선출을 했고요. 7일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일차 당좌자산이고요. 당좌자산 중에서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반복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요. 단기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이다. 배우셨잖아요. 이때 우리가 요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일한 예외는 단기매매증권이고요. 단기매매증권은 꼭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된다.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인 984번을 쓰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01월 051. 자, 에코전자의 상장 100주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증권거래 수수료 3만 원과 함께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회사의 주식을 샀으니까 차변에 107번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자, 문제 보시면 100주에 6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반드시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984번. 네, 수수료 비용 얼마? 3만 원. 이걸 모두 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수수료 비용을 꼭 쓰셔야 된다. 그것도 800번대인 831번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대차를 맞춰서 대차 차익이 없는 거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월 10일. 자,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ABC의 주식 100주를 25,000원에 취득하였다. 먼저 여기까지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107번. 샀으니까 차변. 팔면 대변. 자산의 감소. 사면 차변. 자산의 증가. 100주 곱하기 25,000원이니까 250만 원. 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 발생한 취득 시 수수료 5만 원과 함께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차변에 984번 수수료 비용 5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반복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기매매증권 처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1번은 수수료 증권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수수료 얘기가 나와도 수수료 비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더 많이 틀리니까 이 2번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수료 비용을 쓰면 안 되고 처분 가액에서 자감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서는 가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는 자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실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958번에는 원래 손실이었는데 수수료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이익이었지만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 빼셔야 돼요. 906번 이렇게 906번에서 빼고 958번에서는 플러스하고 이렇게 절대 수수료 비용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2월 5일 자, 먼저 2월 5일 거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연홍의 취득가액 5만 원을 모두 1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에서 거래 수수료 등 재비용을 5만 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잘 보시면 회사가 장부에 써졌던 이 50만 원을 지금 뭐 했냐? 취득한 거예요. 줄 때는 장부가액을 내주고요. 돈을 받을 때는 여기 처분하고 했으니까 처분할 때 받은 돈 100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했어요. 이걸 차감하고 보통예금에서 받았다. 그쵸? 그러면 자산을 아까 사올 때는 차변이었지만 나갈 때, 팔 때는 대변으로 107번 이렇게 대변에 쓰셔야 됩니다. 장부가액을 꼭 주셔야 됩니다. 50만 원. 그리고 돈 받을 때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을 받아야 되지만 수수료를 차감하니까 5만 원 빼면 95만 원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보통 예금에서 돈 다 받았고 대차가 이제 생겼어요. 대차는 45만 원. 대변에 생겼으니까 대변에 906번 이렇게 해서 절대 수수료는 차감하고 받았으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수수료 비용이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절대 수수료 비용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위에 잠깐 보겠어요. 수수료 비용. 자, 뭐기 보세요. 처분 이익에서 차감됐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기는 50만 원이어야 되거든요.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이제 수수료 때문에 5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분 이익에서 차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가보겠습니다. 2월 10일. 자, 02월 10일.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망고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5천 원에 처분하고, 자, 이번에는 5천 원 받은 거예요. 5천 원. 자, 그럼 50만 원 받았다는 소리네요. 대금은 수수료 등 만 원을 차감하고 받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49만 원을 받아야 되고요. 보통 예금에서 받았습니다. 망고는 취득원가가 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다는 소리네. 그쵸? 취득원가는 만 원, 처분가액은 5천 원, 그리고 수수료는 만 원 차감해라. 그리고 모두 다 보통 예금에서 받아라. 주식은 100주였다. 예, 그렇게.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변에 팔았으니까 107번을 대변에 장부 금액을 내주는 거니까 장부가 취득원가가 되겠죠. 100만 원.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얼마를 받아야 되냐? 보통 예금으로 만 원 빼고 받자라고 했으니까 예, 103번 네, 49만 원을 받아야 돼요. 49만 원. 이렇게. 그럼 이번엔 대차가 원래 50만 원인데 수수료 때문에 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거야. 손실에 가산한다. 그쵸? 차변에 958번. 절대 수수료 비용 만 원을 따로 쓴다. 여기다가 없는다. 가산한다. 가산한다. 아셨죠? 수수료 비용은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처분 손실에 가산한다. 그래서 만 원을 따로 수수료 비용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수수료가 나온다고 해서 꼭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5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자꾸 수수료 비용을 쓰니까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1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작년에 산 5월 3일에 사였던 더 푸른 컴퓨터의 전부를 3,7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입금받았다. 취득 당시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700만 원에 무조건 처분을 했대요. 그리고 산 건 봐보세요. 5,000주를 샀고 그 다음에 7,000원에 샀대요. 여기죠. 그리고 샀을 때 수수료는 지금 처분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랑 관련이 없는 거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수수료 비용 쓰게 하려고. 자, 그러면 봐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장부에 있는 7535, 3,5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대변에 107번, 3,500. 이렇게 차변에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그쵸?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103번이 보통 예금이 3,700. 그리고 3,500짜리 3,700원에 받았으니까 200만 원이 이익 났죠. 906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수수료 비용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수수료를 넣어 놓으니까 자꾸 수수료를 쓰고 싶은 거야. 절대 쓰시면 안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우리 회사의 금액이나 계정 과목을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임시로 지급하는 돈이 가지급금이고요. 가지급금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를 걸으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가지급금을 내줬다라고 할 땐 차변의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직원 이름 쓰시고 사장님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시면 대변의 가지급금. 그쵸? 보통 이제 우리가 정산할 때는 거래처한테 접대하고 온다던가 아니면 뭐 출장 갔다 온다던가. 이제 출장이 훨씬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자, 요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자, 날짜는 3월 5일이고요. 03월 5일. 시장 조사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사원 안세영에게 10월 4일 날 지급하였던 출장비 300만 원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실제 여비교통비로 지출한 285만 원에 대한 영수증과 잔액 1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아하, 우리가 3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안세영한테 줬었어요. 그런데 안세영이가 이제 와서 뭘 한 거예요? 정산한 거죠. 가져갈 때는 차변. 갖고 왔으니까 대변. 그렇죠? 정산합니다. 대변에 134. 가지금, 안세. 이렇게 안세형 꼭 다셔야 돼요. 이거 안 달면 틀립니다. 당연히 거래처가 안 나올 때는 안 달아도 되죠. 300만 원. 자, 근데 출장 갔다 왔대요. 출장 가면 여비교통비,
그쵸. 영업부 사원이니까 800번 돼. 그래서 812번. 다 쓰고 온 건 아니고 285만 원. 그리고 남은 대차는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했으니까 차변에 101번 이렇게 하시면 대차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가지급금에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라.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9월 5일 문제 풀어보겠어요. 9월 5일 0905. 자, 9월 5일 영업팀의 판매 전시회 참가를 위한 출장 후 정산 내역이다. 당초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50만 원이고요. 부족액 15만 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대요. 9월 1일 날 출장비 인출 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 0901 이렇게 우리가 문장에서 날짜를 만나면 꼭 그 날짜에 이렇게 들어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답니다. 요거 보고 회계 처리를 우리가 반대로 정산하시면 되죠. 아, 차변에 가지금이 나갔으니까 이제 정산을 했구나. 50만 원 들고 나갔죠. 근데 거래처가 없죠. 여기가 지금 거래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문제는 장부조회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다 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0105.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134 가지금 거래처 아까 없었었고요. 50만 원 가지고 나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출장 가서 쓰고 온 거예요. 또 이번에도. 자, 35만 원, 12만 원, 18만 원. 그럼 이렇게 하면 30만 원, 65만 원 썼네. 그쵸? 차변에 812번 영업팀이에요. 812번 665만 원 이렇게 썼죠. 그럼 15만 원을 더 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변에 현금으로 내줬다. 부족액은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했다. 했으니까 15만 원 이렇게 해서 예, 대차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가지급금은 우리 회사의 채권이고요. 반드시 거래처를 달아야 된다. 네. 다음 문제는 네 번째. 원천 징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일단 원천 징수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대신 세금을 걷어서 납부하는 제도.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걷기에 너무 많으니까 국가가 편의를 위해서 사업자한테 대신 시킨 거예요. 사업자님들이 원천 세금을 다시 걷어와라.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면 급여 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 줄 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먼저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다 갖다 내주는 겁니다. 이때 원천 징수를 하다 이러면 대변에 직원의 세금을 보관하고 있는 돈 예수. 요거는 부채 때 다시 할 거고요. 자, 원천 징수를 당하다 이러면 우리가 이자 수익을 받을 때 돈 벌었으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가가 직접 걷지 않고 사장님들한테 대신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에서 우리한테 원천 징수를 하는 거고 우리 회사는 원천 징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납부하는 세금, 네,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이에요. 미리 납부하는 세금, 선납세금. 그래서 여러분이 원천 징수 얘기가 나오시면 꼭 이렇게 선납세금, 이자 수익이 기억나시면서 선납세금, 원천 징수를 당하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월 1일 가보겠습니다. 0401. 자, 보유 중인 신한은행의 예금에서 이자 수익 5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세액을 제외한 42만 3천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아하, 은행에다 예금을 했는데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대변에 901번. 항상 돈 벌면 세금 내야 된다. 5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징수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징수하는 거예요. 자, 먼저 돈을 보통예금 103번으로 돈을 받아왔어요. 얼마를 받아왔어요? 42만 3천 원. 그럼 나머지 이 차액, 요 금액이 뭐야? 우리가 세금을 낸 거예요. 은행에다가. 은행에서 먼저 원천 징수를 해서 은행에서 갖다 내는 거예요. 제 세금을 차변에 136번. 미리 납부한 세금,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이 나오면 세트로 외우시면 돼. 선납세금 이렇게 아셨죠? 네,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4월 25일. 정기예금 1억 원을 중도 해지했대요.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을 받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 당자의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네. 자, 정기예금이 1억 원이었어요. 중도 해지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중도 해지를 해도 그동안의 이자는 받아오셔야 되니까 잘 보세요. 원금 1억.
그쵸? 우리 회사가 12봄날이고요. 자, 여기 서울은행 강남은 지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해지이자 30만 원 생겼는데요. 은행에서 합계 46,200원을 내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왔어요. 모두 원금 1억과 30만 원에 대한 이자 세금 내고 요 이자를 우리가 원천 징수를 당한 겁니다. 이게 선납세금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에 정기예금이 차변에 있다가 이제 대변으로 나가야 되겠죠? 요것만 보고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정기예금. 자, 원래 우리가 실무에서는 거래처 달아도 되는데 지금은 거래처 달으란 말 없으니까 안 달아주셔도 감점하지 않습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하면 선납세금 30만 원. 자, 일단 우리가 차변에 136번 46,200원 네,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받아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자 수익 나오면 선납세금. 그쵸?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까지 했고요. 그 다음 5번은 어음. 자, 어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실수 때문에 제가 해놨고요. 자, 우리가 받을 어음 중에서 매출 채권일 때는 받을 어음이지만 기타의 채권, 미수금은 뭐다고요? 미수금. 아셨죠? 우리가 받으러움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기타의 채권은 미수금이라고 어음을 받았지만 미수금. 아셨죠? 네, 05월 29일. 자, 그래서 우리가 화물차를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이때 받은 어음이 미수금, 받을 어음 아니고 이걸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차변에 103번, 1100 그리고 대변에 110번 하시면 안 되고 아하 차를 팔았으니까 기타의 채권이 생겼구나. 그때 120번 이걸 받았죠. 지금 우리가 네 회계처리 거래처는 덜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잘 하시는데 이거는 실수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거예요. 받으러움 쓰시면 안 되고 미수금 쓰셔야 된다. 재고 자산일 때만 받으러움, 상거래일 때만 그 외의 거래일 때는 미수금. 절대 헷갈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수표. 이것도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고 헷갈려서. 자, 우리가 당점이 있고 동점이 있는데 당점일 때는 우리 회사니까 당자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동점, 너희 회사가 우리한테 수표를 주면 현금이다. 맞죠? 네, 그래서 당점일 때만 당자 예금, 당당. 동점일 때는 현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조 공장의 기계 장치를 우리 기계에 처분하고 매각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80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우리 기계가 발행한 당자 수표로 회수하였다. 자, 배울게요. 9월 10일. 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고 우리 기계가 발행했으니까 동점에서 발행했으니까 저희는 현금을 받은 겁니다. 차변의 현금 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 회사가 기계 상거래 이외의 거니까 어음 받아도 미수금으로 하셔야 돼요. 120 받으러 움 아닙니다. 미수금. 네, 그래서 우리 기계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네, 여기도 실수 때문에 제가 뽑아놓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당좌 자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지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당좌 자산 하시면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쓴다. 984번.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절대 수수료 비용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에다가 플러스하고 처분 이익에는 마이너스 해라. 이렇게. 가지급금에는 거래처를 꼭 기록해라. 원천 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자 수익하면 선납세금이 떠올라야 된다. 어음일 때는 기타의 채권일 때는 미수금이지 무조건 받으러움이라고 쓰면 안 된다. 받으러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거래 이외의 것은 뭐라고 써야 된다? 미수금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당자 수표를 받았을 때는 당점인지 동점인지를 잘 보시고 당점일 때만 당자예금, 동점일 때는 현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